반갑습니다. 송주줄입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모습을 봤을 때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인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땐 뭔가 잘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문제점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체를 파괴할 수도 있을 법한 엄청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딱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민주주의 속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글자 그대로 그냥 패거리 정치에 불과합니다.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도 그와 다르지 않죠. 자신의 패거리,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주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계속해가지고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의 계속 우리가 표를 받을 수 있을까? 그것만 지금 생각하고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이런 식의 과정은 교묘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민한 눈을 가지고 살펴보지 않고서는 그 문제점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잘 보지 못하게끔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장치를 만들어 놨죠. 사람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거, 자신의 정적들을 정말 글자 그대로 악마로 만드는 거, 그거에 문재인 정부가 특화가 되어 있고, 그 결과로 만들어졌던 것이 반일이 됐건 그리고 적폐청산이 됐던 것입니다. 적폐청산, 이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탄생의 비밀이었던 것이죠.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 정치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적폐로 몰았습니다. 마치 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적폐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법적인 어떤 잘못이 있다라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는 죄가 없었던 사람을 죄가 있었던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고 적폐로 몰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죄를 마치 잘못했다라는 것처럼 몰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것이 바로 이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당시에 직권남용으로 기소가 된 모든 케이스 가운데 30-40% 정도가 무죄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이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이 죄가 없는 걸 죄가 있다라고 만들기 좋다라는 걸 보여주죠. 물론 모든 직권남용 혐의가 전부 다 거짓인 건 아닙니다. 정말로 직권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 경우가 실제 지금 문재인 정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국이 그랬던 것이고 추미애가 그랬던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 본인 또한 마찬가지겠죠. 박근혜 정부 당시 직권남용에 대한 기본적인 논리를 만들었던 사람, 즉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수사팀장으로 임명받았던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윤석열 현재 검찰총장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거죠. 현재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에게 적폐로 찍혀 있다는 거. 직권남용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만들었던 윤석열 검찰총장,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직권남용의 칼날은 박근혜 정부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담당했던 것이 바로 박영수 특검입니다. 그리고 그 박영수 특검이 임명했던 수사팀장이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들어낸 직권남용이다라고 하는 논리로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실장, 우병우 전 수석, 조윤선 전 장관 등이 기소가 됐었고 실제로 구속이 되기도 했습니다.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야말로 박근혜 정부를 관통했었던 가장 중요한 혐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생각을 우리가 좀 되짚어보죠. 박근혜 정부 전에 이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이 뉴스에 보도가 되거나 이렇게 막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까?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이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뭐 이런 식의 사실상 사문화가 되어 있는 그런 범죄입니다. 죄라고 보기도 조금 애매하고 죄가 아니다라고 보기도 애매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재량권이 발휘가 돼가지고 인정이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직권남용이었던 것인데, 사실상 이런 식의 애매모호한 법을 제일 잘 이용했던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였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법치를 자기의 입맛대로 자기의 지지자들을 기쁘게 만들 수 있는 수단으로 쓰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던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 휘두르기 좋았던 칼이 바로 이 직권남용이었던 것입니다. 직권남용은 다음과 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할 때 적용이 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말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무가 무엇이냐? 그거부터 질문이 생기는 것이에요. 어떠한 직책이 할 수 있는 역할, 그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칼로 무자르듯이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요 일 같은 경우는 얘가 해도 되는 것이고, 또 저 일 같은 경우는 제가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이런 식의 재량권이 있는 것이 원래 자신이 해야 되는 역할, 그 범위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권
직권남용이라는 거, 내가 해야 되는 의무를 넘어선 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어떻게 여겨졌습니까? 이전까지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던 그런 범죄였습니다. 이렇게 모호하고 추상적인 직권남용, 그거를 통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몰아냈던 것이고 박근혜 정부 자체를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반으로부터 세워진 게 문재인 정부인 것이에요.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거, 그거는 법치의 기본적인 질서가 아닌 것이죠. 그 질서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게 문재인 정부다 보니까 어떻게 문재인 정부에서 법치가 지켜질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국정농단 직권남용 사건의 무죄율이 어떻습니까? 1심 기준으로 36% 가까이나 됩니다. 무죄율 자체가 1심 기준으로 40% 가까이가 되고 마지막 심급을 기준으로 30% 가까이가 된다. 이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얘기했던 이 적폐청산, 그리고 박근혜 정부 당시의 국정농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거짓이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들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저런 지금 무죄율에 대해 가지고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냥 적폐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지, 사실상 40% 가까이나 되는 30% 가까이나 되는 사람들이 무죄가 나왔다는 사실에 대해선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법치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도구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인 것이죠. 다분히 정의롭지 못하지만 정의롭다라고 여겨지게 되는 거, 이것이 법치가 정치화됐었을 때 나타나는 위험인 겁니다. 사람들이 인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게 사실이다, 법치라고 하는 이름을 두르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정치적인 목적밖에 없는 것인데 법치라고 하는 이름을 두르고 있다 보니까 그거를 분간해내겠다는 의지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직권남용을 통해 가지고 박근혜 정부를 몰아냈던 문재인 대통령, 이제 자신의 차례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의 경우와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지난번에는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그걸로 밀어붙였다라고 한다면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직권남용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일단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이 김관진 전 장관인데요. 김관진 전 장관 또한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혐의였는데요. 첫 번째가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수사를 방해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군무원 채용 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라고 하는 지시, 이 두 가지였습니다. 현재 지금 1심과 2심 모두 후자 같은 경우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만 첫 번째 나와 있던 거, 뭔가 이제 댓글 조작과 관련된 수사를 방해하려고 했다, 그거는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법원이 바라봤을 때 수사 자체를 은폐시키려고 했다, 사건 자체를 은폐시키려고 했다, 그게 이제 직권남용 혐의가 된다라고 본 것이죠. 자, 그런데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 가지고 1심과 2심이 이런 식으로 그 사안 자체를 줄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지금 기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물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누구냐? 추미애 장관입니다. 자, 현재 지금 추미애 장관과 관련돼 가지고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있죠. 그리고 박은정 담당관의 직속 상관이 류혁 법무부 감찰관입니다. 자, 그런데 추미애 장관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두 사람 사이에 지금 갈등이 있고 이것이 지금 김관진 전 장관한테 적용했던 직권남용에 적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윤 총장 감찰 수사 의뢰를 주도했던 것이 바로 박은정 감찰 담당관인데요. 직속 상관이 류혁 법무부 감찰관에게 보고하는 것을 패싱을 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얘기를 지금 박 담당관이 한 겁니까? 상관을 패싱하게 된 거, 류혁 지금 상관에 내가 패싱했던 이유는 보안상 감찰관에게 보고하지 말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시를 따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박은정 감찰관 같은 경우는 자신의 직속 상관에게 보고하는 걸 건너뛰었습니다. 패싱을 한 것이죠. 실제로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르게 되면은 감찰 담당 직원이 사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는 신속히 감찰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고요. 감찰 결과의 언론 공표 여부는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위원회 또는 감찰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최종 결정한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은정 감찰관 같은 경우는 저런 식의 규정을 어겼던 것이고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었다라는 겁니까? 박은정 감찰관이 지금 얘기했잖아요. 추미애 장관의 지시 때문이었다. 사실상 박은정 담당관이 직권남용 혐의죄를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이 모든 식의 지금 행위 자체가 과연 추미애 장관 하나로 끝날 것인가? 추미애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은 거의 지금 확실시 되어 있는 것이고 과연 이것이 추미애 장관 하나로 끝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추미애 장관의 그런 식의 행동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최근 추 장관의 일련의 행동은 대통령의 묵시적 동의 없이는 진행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기영 전 차관 사퇴 후에 곧바로 후임 차관을 인선한 점이나 추 장관이 대통령
대통령과 독대한 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이 있는 곳을 찾아 검찰개혁 의지를 다진 것, 그런 것들이 지금 정황으로 여겨지고 있죠. 구체적인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라고 할지라도 묵시적인 어떤 지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당연히 탄핵돼야 될 것입니다. 왜? 바로 그런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기 때문에 그렇죠. 박근혜 정부를 몰아냈었던 직권남용, 그 직권남용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기본적인 토대를 만들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윤석열 검찰총장은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적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이 논리를 만들었던 직권남용의 혐의가 그 혐의를 통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최후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흥미롭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